세계적 음악 축제인 2024 세계관악 컨퍼런스 개최를 1년 앞두고 협회 관계자들이 개최 도시인 경기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시를 찾는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은 음악으로 하나 됨과 동시에 한국의 K컬처와 광주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광주시에서 아주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20회 세계 관악 컨퍼런스. 이름이 좀 낯선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열리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2년마다 열리는 그런 이제 관악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월드컵이 있듯이 그런 우리나라는 생소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아주 그 유명 도시들이 다 한 번씩 개최했던 그런 아주 음악계에서는 최고가 하는 그런 이제 축제라고 봐야죠. 웅장하겠는데요? 최고가 하는 연주가들이 이제 광주로 다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 거죠? 본 행사는 이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렇게 이제 5일간 이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8개 국가 이제 13개 팀에서 이제 메인 공연 형식으로 그런 경연을 좀 펼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그 와스비라고 세계 관악 협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각자 연습을 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다시 다 같이 4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일 날 이제 그 공연을 펼치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본 행사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인 행사가 있고 또 이제 프린지 공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야외 행사들이 광주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인하관이라고 또 이제 도자공원 뭐 이런 데서 이제 프린지 공연이 이제 또 펼쳐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에 13, 14일 날 그 양일간에 이제 개막 전에 열리는 이제 전야제 형식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미 해군 군악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3군 군악대, 3군 의장대가 공연을 펼치게 되고 그 거리 행진을 하는 그런 퍼레이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이제 열기를 확 올려놓고 15일 날 이제 개막식과 함께 16일부터는 정상적인 이제 공연이라든가 컨퍼런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술회의라든가 그래서 이제 무슨 지휘를 가리킨다든가 작곡을 가리킨다든가 또 우리 한편에서는 박람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부스가 운영이 돼서 그런 다양한 이제 그 관련 분야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부스도 설치해서 또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광주는 천혜 자연환경 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규제가 많아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나른하다 그러나요?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좋은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은 흥으로다가 사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행사 자체는 16일부터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3일부터는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색 있는 거는 제가 가로등을 그 호른 있죠, 악기에. 호른 형식으로 해서 다 그 가로등을 다 바꿨어요. 정말요? 그래서 밤에는 또 그 아주 그 디자인까지 해놔가지고 그 요새 지금 전국에 있는 이제 음악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연주자들이 매우 좋아하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독일 베르린 빈필 그 목관 오중주에 들어와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 보고서 아주 너무 좋아했어요. 가로등 보고. 또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의 테마가 야생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 산림도 한 65%가 임야고 또 자연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야생화라는 것들이 상당히 잘 이제 보존돼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연에서 진짜 독창적으로 잘 피어나는 그런 야생화를 연상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를 야생화라고 하고 그때쯤 되면 그 주변이 라벤더 물결 향으로 다 그냥 전체가 퍼져 있을 겁니다. 라벤더 향이 멀리서도 라벤더다 할 정도로 바로 알 수 있는데 아니 진짜 큰 축제인데 이번 행사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이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그동안에 들어봤거든요.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규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접하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게 뭐요? 이랬죠.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계속 기획 공연을, 어제도 공연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객석에서도 과거에는 광주가 객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그냥 뭐 시장 눈치 보다 가고 그런데 지금은 끝까지 앉아서 기립박수까지 할 정도로 이제 호응도가 높아지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얘기를 정말 듣다 보니까 저도 7월에 광주시에서 열리는 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 꼭 놀러 가서 그 가로등 밑에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싶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벤더 물결이 칠 겁니다. 아마 포토존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번 행사를 마친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 광주시 이제 광주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른걸 그 청소년 그 콩쿠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4회째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당히 좋은 그 인재들이 음악 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한번 국제 청소년 콩쿠르를 계속 연차적으로 기획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16-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또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를 광주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한 170팀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이번엔 226개 팀이 참가를 했어요. 역대 최고의 팀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운동장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체육은 그냥 뭐가 갖춰져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엘리트 체육은 규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서. 국제 규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운동장을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6년도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하나씩 박차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엄두를 못 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많이 드니까요. 예, 제가 그래서 그냥 저지르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하게도 광주시가 그런 26년도, 27년도에 그 도민체전을 4개 대회인데 그걸 또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저희가 좀 더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준비를 또 예상이 뛰어넘을 정도로 중요한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또 방세현 시장님이 준비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점이 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ESG 이제 실천 사항이 되겠는데 경기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 처음 드리는 그렇습니까? 내용인데 보통 이제 성화봉송이라고 성화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성화봉송이 아니고 성화를 쓰는 게 아니고 성수를 쓰는 걸로 소위 말하면 이제 물로 그래서 이제 한강 발원지가 이제 태백에 강원도 태백의 금영소에 거명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을 이제 채수해서 개막식 때 올리는 걸로 그렇게 좀 기획을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광주가 뭐 축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광주의 3대 축제로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또 퇴촌 토마토 축제, 남한산성 문화제가 있잖아요. 근데 또 올해부터는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이름이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유명하게 나타났던 그런 이제 도자 형태는 광주거든요. 더군다나 왕실 도자, 그래서 사홍원이 있고,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똑같이 생활자기 형식의 어떤 그 도자기 축제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학술적 가치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의 전통성이라든가 그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더 정비를 해서 가자. 그래서 학술 이제 세미나까지 또 이번에는 왕실에서 주로 이제 입는 그런 그 의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션쇼도 하고 뭐 이런 형식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좀 해서 그런 일반 도자기 그런 축제가 아니라 좀 더 전통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이제 도자기 컨퍼런스로 도자 컨퍼런스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올해 이제 새롭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퇴촌 토마토 축제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태촌 토마토 축제는 이제 지역 축제로 태촌면에서 주관하는, 올해부터는 이제 태촌 토마토 이제 거리 축제 형식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막아놓고 이제 거기서 태촌만의 또 토마토만의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축제로다가 이제 자리매김을 좀 다시 하려고. 특히 태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벌로 수정하는 토마토예요. 그래서 당도도 상당히 높고. 이게 벌이 수정하면 당도가 그렇죠. 높아집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이니까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안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당도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신선도로 따지면 실온에서도 한 보름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광주시의 대표 축제가 아닌 전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마 또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놀러 가기 좋은 그런 장소가 광주인데, 아니 뭐 이왕하시는 김에 몇 군데 더 소개를 해주시죠.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데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천년의 역사 속에 또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즌은 이제 그 벚꽃. 온 동네가 다 진해 뭐 벚꽃 이런 데 안 다녀도 돼요. 봄에는 또 그렇게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 이제 청정 지역의 어떤 하천 구조들을 띄고 있고, 가을에는 또 이제 단풍이 강원도 단풍 못지않게 아주 단풍이 남한산성이라든가 천지랑 계곡이라든가 뭐 무갑산이라든가 광주의 주요 명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뭐 병풍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볼거리들이 많은 지역이고, 특히 또 옛날 이배제라고 그래서 장원급제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고 절을 2번 하고 한양에 입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배제라는 그 이제 그 곡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하고 함께해서 이제 그 한양 30리 누리길을 정비를 해서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광주가 우리가 참 잘 몰랐던 그러니까요. 게 상당히 많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광주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5개 대표 축제를 가지고 좀 수도권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3개의 컨퍼런스도 있고, 많은 이제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광주를 많이 찾아주시면 광주가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 광주 살아 이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씩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가 잘 사는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